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병의 근원, 담적증후군입니다. 저자는 최서영, 출판사는 헬스조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서영, 경희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대학교 교수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에서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담에서 답을 찾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지고 아플 때 우리는 흔히 담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데 정작 담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어깨 주위 근육을 굳게 만드는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담과 관련된 병은 사각지대의 문제이지만 한의학은 과학적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담을 무척 중요하게 인지해왔고 다뤄왔습니다. 허주는 십병구담이라는 명언을 통해 병이 열이면 그중 9은 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먹은 게 열인데 8이 소화되고 2이 남으면 그게 담독소가 되고 이것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많은 병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 실체를 몰랐던 담. 한의학 선현들이 실체를 정확히 모르면서도 모든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해왔던 그 담과 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들을 파헤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자는 세계의 기초의학계에서 발표되는 위장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위와 장 점막에 열고 닫히는 문이 있다는 것과 점막 이면 조직에는 엄청난 기관들이 존재하면서 상상 이상의 기능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막의 문은 지하철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된 뒤에 신경이 독소가 없다고 판단하면 뇌와 소통해서 문을 엽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분자 물질이나 독소가 있으면 문을 닫아서 몸속에 퍼지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생성된 독소가 문을 깨트려 점막 이면 조직을 투과하면 점막 이면 조직이 손상되는데 문을 송산시키는 독소가 바로 담입니다. 과식이나 폭식, 급식, 야식은 위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잇몸의 플라크 같은 물질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입니다. 이 외에도 술, 담배, 각종 화학물질 등은 점막물을 직접 손상시켜 담독소가 잘 투과하게 됩니다. 또한 점막 이면 조직에는 뇌 다음으로 많고 척수 신경보다 5배나 많은 신경세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음식을 선별하고 대처하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으로 인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위화장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중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와 장은 소화, 흡수, 배설을 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면역 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유입되는 나쁜 물질이나 세균, 독소가 퍼지지 않게 끊임없이 면역 작용을 합니다. 위와 장의 면역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온몸의 피와 림프가 오염되어서 많은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이 많은 병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효소와 위산, 호르몬계, 위장 보호 점액 물질,
음식물을 섞어 보내려는 강한 근육, 위장과 몸의 영양분 교류를 담당하는 혈관 조직 등 위와 장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뇌와 소통하면서 소화 흡수, 배설, 면역, 영양 공급, 몸 보호 경비, 우울증 같은 정신 기능 등 신비로운 일들을 수행합니다. 필자는 우리 몸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뜻에서 점막 이면의 조직을 미들존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들존이 담 독소로 굳어지고 손상되는 질병을 담덕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담적증후군과 미들존의 발견으로 위화장의 질환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소화기계 질환 치료법 또한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들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관문입니다. 이곳의 문제는 무수한 전신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담적증후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담적증후군이 어떤 병태인지, 그리고 담적증후군 치료를 통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원 당시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는 5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때마다 체하고 명치 끝의 통증과 답답함, 꺽꺽거리는 트림 등 위장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두통과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부정맥, 호흡장애, 유사공황장애로 바로 눕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본원을 방문해서 담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용하던 약을 끊고 위화장의 이면 조직에 축적된 담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몸 전체로 담독소 제거 처방을 병행했습니다. 담독소가 빠져나오는 처음 7일 동안 환자는 명현반응으로 고생하지만 곧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급하게 먹는 급식, 폭식, 과식, 독소가 함유된 음식의 섭취가 미들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질병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과 물과 땅의 오염으로 더는 우리의 식탁이 안전하지 않은 오늘날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학적인 과제입니다. 담적증후군이 전신질환의 온상인 만큼 담적증후군 치료는 질병의 근원을 개선한다는 그 측면에서 매우 근본적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점막문을 손상시키는 원인들. 위장의 점막문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폭식과 과식, 급한 식사입니다. 폭식이나 과식, 그리고 급식과 야식 등은 위장 점막과 위장 근육에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부담을 줘서 분해되지 못하는 음식 찌꺼기, 즉 미즙을 만듭니다. 미즙은 위장관 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위의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부패한 물질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소화효소는 음식 표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느라 음식물이 큰 덩어리째 위장으로 내려오면 다 분해되지 못하고 미즙이 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성된 독성 미즙과 병리적인 세균들이 위장 점막의 문을 손상시켜 미들존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식후에 4시간만 지나도 속이 비어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찌꺼기 타령이냐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발효 부패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 예로 순대를 먹고 체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트름할 때마다 순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는 위장에 아직 소화되지 않고 부패에 발효된 순대 미집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식이나 과식, 급식, 야식은 위장병의 주범입니다. 위장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고 뇌하수체는 부신피질을 자극해 스트레스성 호르몬 같은 인자를 분비합니다. 이러한 인자들은 위장의 문을 깨트리고 점막에 있는 비만세포의 양을 늘림으로써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만들어 염증이나 속쓰림, 통증 같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화학약품이나 독소가 함유된 물질의 지속적인 섭취도 문제입니다. 식품 첨가제로 흔히 쓰이는 방부제, 살충제, 화학조미료, 포백제, 농약 등을 위장점막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점막문이 훼손됩니다.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면역 억제제, 경구 피임약 같은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위험이 생기는 것도 화학약품으로 인해 점막문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음과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위장 점막을 잘 손상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독소는 간장에 빠르게 유입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간장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은 점막을 직접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설사나 복통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이처럼 직접적인 자극으로 위장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간장의 대사 기능과 해독 기능을 손상시켜서 다량의 산화질소를 만듦으로써 위장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담배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는 타르 때문입니다. 타르가 얼마나 독한지는 살충제로 활용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르는 담배가 연소할 때 작은 입자 상태로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 점막의 선모 상피세포와 허파과리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르는 흡연 중에 공기를 타고 위장으로 유입되거나 폐로 들어간 뒤에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는데 상당량이 위장 점막으로 가서 호흡기 점막을 파괴하듯 위장 점막의 문을 손상시키고 점막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다음은 비만세포의 광입니다. 비만세포는 살을 찌우는 세포가 아닙니다. 피부나 혈관, 위장 점막의 분포에 점액물질의 분비, 혈류 조절, 위장 운동과 면역 기능의 활성화, 혈관 형성 등을 돕습니다. 낮은 혈압을 올리고 점막세포의 투과성을 조절해서 흡수가 잘 되게 하고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혈액 응고를 막는 등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도우미 세포입니다. 그런데 비만세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장이 망가집니다. 비만세포는 앞서 말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히스타민과 헤파린 같은 물질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비만세포가 많아지면 이런 물질도 덩달아 과잉 생성되어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고 위장에 염증을 발생하게 합니다. 또한 점막문을 손상시키고 미들존을 오염시켜 전신질환을 유발합니다. 비만세포가 증가하는 원인은 분노 같은 스트레스, 독성물질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염증성 장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위장점막의 상피세포는 지속적으로 생성, 증식하고 사멸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성장과 사멸, 이 사이클이 지나치게 빨라져 전체적으로 점막이 약해지거나 노화나 촉진됩니다. 이렇게 점막 상태가 약하면 만성염증이나 궤양, 위암이 진행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다음은 활성산소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는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이 불안정하거나 산소가 때맞춰 활용되지 않으면 잉여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산화란 쉽게 말해 쇠가 녹슬는 현상입니다. 쇠가 녹슬듯 활성산소는 세포문, 세포막과 내용물, DNA를 산화시켜 정상 기능을 변형시킵니다.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잘 안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유발됩니다. 활성산소는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염증성 장질환, 알코올 등에 의해 잘 발생됩니다. 발생 기전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산소로 연소시켜 움직이는데 휘발유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되어 불완전 산소가 다량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섭취한 다양한 영양물질을 세포에 저장했다가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불량 휘발유처럼 세포에 저장된 유기화합물이 불량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완전 대사되지 않아 다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불량한 유기화합물은 바로 담독소로서 오염되고 변형된 영양물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물질로 구성된 혈액을 받은 세포들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썩으면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은 위장 내 혈액 공급의 장애입니다. 위장은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심장의 상태는 위장의 기능과 직결됩니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스트레스로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위장에 따뜻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위장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위장 내 산소 결핍, 장막 문 손상, 점막 재생 기능 저하로 만성 위장병이 진행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위축성 위염도 스트레스와 심장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담은 대체로 소화 흡수되지 않은, 배설도 되지 않은 음식의 잔여물이 부패한 것입니다. 가래같이 탁하고 걸쭉해서 가래 담자를 씁니다. 플라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낀 음식의 노폐물에 세균이 번식해서 만들어진 플라크는 담감에와 비슷합니다. 끈적끈적한 플라크의 혈중의 칼슘, 인 등이 달라붙어서 염증과 치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 물질이 담에 의해서 돌같이 굳는 게 바로 담적 증후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 위는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로 식사량은 배가 70에서 80% 정도 부른 정도가 좋습니다. 이처럼 소식하려면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333 식습관을 잘 지키면 며칠만 지나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33 식습관은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하고 한 입에 30회씩 침을 섞어가며 꼭꼭 씹어서 30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담적증후군 환자는 40에서 50번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강질병을 예방한다. 침이 살균 작용을 해서 잇몸병을 예방합니다. 영양물질을 잘 흡수한다.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고 소화 효소가 잘 섞이면 영양물질이 쉽게 흡수되어 오모의 영양 상태가 좋아집니다. 마른 사람이나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식습관입니다. 위장병이 줄어든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 위 건강에 좋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담적이 생겨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얼굴 미용에 매우 좋다. 빨리 먹으면 안면 근육, 연골과 치아 등 얼굴에 있는 각 기관이 퇴하고 약해져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 유지에 좋다. 씹는 근육이 무력해지면 안구의 수정체 조절 기능이 떨어져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이의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풍과 치매를 예방한다. 씹을 때 아래턱 근육이 혈관을 자극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에 매우 좋다. 치매는 다양한 호르몬과 15종류의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히 과산화효소는 활성산소를 분해하고 음식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치매 음식물에 니트로소아민, 황곡곰팡이,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의 독성을 분해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과 삼키는 반사작용이 감퇴합니다. 꼭꼭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목매임과 살해도 덜하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장 운동이 약해서 변을 밀어내지 못하고 직장에 담고 있는 이완성 변비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오래 누워있는 환자, 허약 체질인 사람, 대장이 처진 대장 하수가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근과 직장, 항문 근육, 골반조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배변 시에 힘들고 며칠 동안 변을 보지 못해도 불편할 줄 모르며 왼쪽 복부에 딱딱한 변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변비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을 2컵 정도 마시고 운동을 한 다음 식사 후에 배변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음식, 대장의 점액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 대장 운동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음식을 이용합니다.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음식은 섬유소가 많은 채소와 과일, 양배추, 삶은 고구마와 감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 흑설탕은 대장의 분비를 자극하고 식전에 찬물과 찬 우유를 마시면 반사적으로 대장 운동이 일어나 배변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운동은 아침과 식후에 가장 활발합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10분 정도 변기에 앉아 배변하도록 노력하고 변비가 심하면 일시적으로 설사제를 사용해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곤증은 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식곤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곤증은 주로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이 보내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고 손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간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간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피곤이 엄습하고 저녁이 되면 간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져 잠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 후에 30분 정도 잠을 자는 것은 간 건강에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음이나 과로가 잦은 사람은 식곤증이 흔한 것도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 기능 저하는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 아니라 간 대사의 기능, 해독 기능, 간의 활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대처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경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팔뚝 안쪽에 장문혈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가볍게 눌렀다가 뗀 뒤에 5초 후에 다시 누르는 식으로 지압을 하고 무릎 옆에 곡천혈을 아침, 점심, 저녁에 10번씩 꾹꾹 쳐주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 하면 졸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쓰러지듯 잠들거나 온종일 기면증 같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식곤증의 주요 원인으로 담 독소를 제시합니다. 평소에 위장에 담적이 심하면 식사할 때마다 부패한 담 독소가 위장에서 넘쳐납니다. 이것이 뇌에 파급되어 머리가 혼탁해지면서 식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취와 건망증이 식곤증과 함께 발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심각한 식곤증과 함께 구취와 건망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적을 제거하자 구취와 식곤증이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평소에 식곤증이 있다면 식사 후에 절대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잠시 걷거나 산책을 하고 급식이나 과식, 폭식, 육류나 면류의 과잉 섭취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식곤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치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담적 증후군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로 식탁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병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될 음식과 식습관, 위장에 좋은 음식과 섭취 방법을 알아두면 담적 증후군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건강 비법은 바른 식생활에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인기지만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식탁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방부제나 살충제, 항생제, 성장 촉진제,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의학이 식탁 오염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사이 묵묵히 일만 하던 밥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식약동원 이론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고 말한 히포크라테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음식과 위장의 문제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릇된 식습관입니다. 필자는 급식, 과식, 폭식, 야식, 독식을 그릇된 식습관 5종 세트라 말합니다. 급하게 먹거나, 자기 위장 능력보다 많이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먹고 바로 자는 그러한 습관은 위장의 담 독소를 만드는 원흉입니다. 특히 입에서 소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담적 증후군이 잘 생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먹는데도 잘 체하거나 담독소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담적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의 색과 맛,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들은 대부분 가공한 재료들입니다. 유해 여부 논란이 있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대량 생산과 유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식탁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정크푸드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음식점도 식품 첨가물을 듬뿍 넣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화학감미료나 색소, 산화방지제, 방부제나 농약, 살충제 등이 포함된 음식이 바로 독소 음식입니다. 외식을 많이 하는 현대인과 화학적인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육류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불가피해진 대량 생산과 공장식 축산법은 육류의 심각한 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골 마당을 놀던 닭이나 오리, 소규모로 가죽까지 기르던 소와 돼지는 한약에서도 매우 유용한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신선한 고기를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엄청난 약을 투여하고 성장 호르몬과 같은 독성 호르몬을 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닭도 좁은 공간에서 각종 약을 먹여가며 40일 정도 키워 도축하는데 이렇게 자란 닭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두리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 호르몬제, 부패를 막는 화공약품 투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2005년 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축수산업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400톤으로 미국과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와 생선에 쌓인 항생제는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신경 호르몬이 문란해져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차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당뇨병과 아토피성 피부염, 각종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과 자살, 아이들의 ADHD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이미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엄청난 독소로 인한 오염된 식탁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담적증후군 환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섭취해야 한다면 되도록 조금만 먹거나 데치기, 우려내기, 삶기 등을 통해서 독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잘 체하는 음식입니다. 음식 가운데 성질상 잘 체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위가 약하거나 담적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줍니다. 우선 찰지거나 딱딱한 음식은 담적을 만듭니다. 주로 곡식을 가루낸 끈적끈적하게 반죽해 조리하는 떡이나 국수, 마른 오징어 같은 건어물, 견과류 등 딱딱한 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씹어도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침과 섞이지 않은 채 덩어리채 위에 유입됩니다. 그러면 잘 체하고 위와 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 담 독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글루텐은 소화기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각종 소화장애, 두통, 어지럼증, 구역감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을 함유한 음식은 점도가 높아 소화 흡수 과정에서 수장과 대장에 점착되어 장의 면역계를 손상시키고 병원성 미생물을 증식시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 가운데도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셀리악병 환자가 많습니다. 셀리악병은 영양소의 흡수장애 질병으로 글루텐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글루텐 알레르기가 더 많습니다. 셀리악병의 증상으로는 설사와 변비, 구토, 속쓰림, 피로, 근육통, 저혈당증, 습진, 여드름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밀가루 음식은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담독소를 잘 만든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밀가루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방부제나 살충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에 민감한 사람이나 심한 담적 환자는 되도록 빵이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위암이 많은 이유는 매운맛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매운 음식은 암이나 담적 같은 응어리 질환에 오히려 유익합니다. 최근 캡사이신 성분이 암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납니다. 이것은 매운맛이 발산하는 기운 때문입니다. 매운맛이 퍼뜨리는 기운은 담적이나 종양 같은 덩어리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위 점막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매운맛은 담적이나 암 질환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짠 음식입니다. 절임이나 젓갈 등 염장 음식처럼 지나치게 짠 음식은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혈관 내로 빨아들여 혈관의 압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비만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위 점막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나친 짠맛은 위에 좋은 체액을 흡수해 단단한 결정체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담적이 더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인체에는 나트륨과 염소를 대신한 물질이 없어서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신경 절달 문제나 고혈압,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의 해독 정화 기능은 위장의 불결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담독소 생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특히 적당히 짠 음식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맛을 좋게 해서 해독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깊은 바다나 높은 산에서 생산된 깨끗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단 음식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긴장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어 한의학에서는 위경련 환자에게 흑설탕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맛의 이런 장점에도 지나치게 단 음식은 위장의 근력을 무력하게 하고 위장 내 음식 미즘이나 체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담적 형성을 촉진합니다. 설탕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 위산 분비를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미들존을 투과하는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되고 위장의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장에 나쁜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쌓이고 체중이 증가하며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연의 단맛은 괜찮지만 지나친 인공의 단맛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적 증후군의 치료와 예방은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밥도 4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해독과 소화 기능이 있는 침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병이 유발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진밥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탁 문화를 가정에서 직장으로 넓혀 가야 합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을 재촉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탁에서 대화하며 여유있게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맞게 먹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다. 식사량은 개인차가 있어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위의 크기를 자신의 발 정도라고 생각하고 배부른 느낌에 약 80%만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위장에 많은 음식 노폐물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습관적으로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장 비만이 심하고 담적이 맷돌같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잠들기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음식 섭취를 끝내고 적어도 식사 후에 3시간 안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찌거나 삶아서 먹는다. 위는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담적 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롭습니다. 고기를 삶아서 먹으면 기름이 제거되어 지방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고 담배를 끊는다.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활성산소는 위장 점막을 깨뜨려 많은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 미들존의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만으로 부족하다면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추가로 복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병의 근원, 담적 증후군입니다. 저자는 최서영, 출판사는 헬스조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서영, 경희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대학교 교수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에서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담에서 답을 찾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지고 아플 때 우리는 흔히 담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데 정작 담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어깨 주위 근육을 굳게 만드는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담과 관련된 병은 사각지대의 문제이지만 한의학은 과학적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담을 무척 중요하게 인지해왔고 다뤄왔습니다. 허준은 십병구담이라는 명언을 통해 병이 10이면 그중 9은 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먹은 게 10인데 8이 소화되고 2이 남으면 그게 담독소가 되고 이것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많은 병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 실체를 몰랐던 담. 한의학 선현들이 실체를 정확히 모르면서도 모든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해왔던 그 담과 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들을 파헤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자는 세계의 기초의학계에서 발표되는 위장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위와 장 점막에 열고 닫히는 문이 있다는 것과 점막 이면 조직에는 엄청난 기관들이 존재하면서 상상 이상의 기능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막의 문은 지하철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된 뒤에 신경이 독소가 없다고 판단하면 뇌와 소통해서 문을 엽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분자 물질이나 독소가 있으면 문을 닫아서 몸속에 퍼지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생성된 독소가 문을 깨트려 점막 이면 조직을 투과하면 점막 이면 조직이 손상되는데
문을 송산시키는 독소가 바로 담입니다. 과식이나 폭식, 급식, 야식은 위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잇몸의 플라크 같은 물질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입니다. 이외에도 술, 담배, 각종 화학물질 등은 점막물을 직접 손상시켜 담독소가 잘 투과하게 됩니다. 또한 점막 이면 조직에는 뇌 다음으로 많고 척수 신경보다 5배나 많은 신경세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음식을 선별하고 대처하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으로 인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위화장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중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와 장은 소화, 흡수, 배설을 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면역 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유입되는 나쁜 물질이나 세균, 독소가 퍼지지 않게 끊임없이 면역 작용을 합니다. 위와 장의 면역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온몸의 피와 림프가 오염되어서 많은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이 많은 병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효소와 위산, 호르몬계, 위장 보호 점액 물질, 음식물을 섞어 보내려는 강한 근육, 위장과 몸의 영양분 교류를 담당하는 혈관 조직 등 위와 장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뇌와 소통하면서 소화 흡수, 배설, 면역, 영양 공급, 몸 보호 경비, 우울증 같은 정신 기능 등 신비로운 일들을 수행합니다. 필자는 우리 몸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뜻에서 점막 이면의 조직을 미들존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들존이 담 독소로 굳어지고 손상되는 질병을 담덕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담적증후군과 미들존의 발견으로 위화장의 질환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소화기계 질환 치료법 또한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들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관문입니다. 이곳의 문제는 무수한 전신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담적증후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담적증후군이 어떤 병태인지 그리고 담적증후군 치료를 통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원 당시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는 5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때마다 체하고 명치 끝의 통증과 답답함, 꺽꺽거리는 트림 등 위장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두통과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부정맥, 호흡장애, 유사공황장애로 바로 눕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본원을 방문해서 담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용하던 약을 끊고 위화장의 이면 조직에 축적된 담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몸 전체로 담독소 제거 처방을 병행했습니다. 담독소가 빠져나오는 처음 7일 동안 환자는 명현반응으로 고생하지만 곧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급하게 먹는 급식, 폭식, 과식, 독소가 함유된 음식의 섭취가 미들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질병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과 물과 땅의 오염으로 더는 우리의 식탁이 안전하지 않은 오늘날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학적인 과제입니다. 담적증후군이 전신 질환의 온상인 만큼 담적증후군 치료는 질병의 근원을 개선한다는 그 측면에서 매우 근본적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점막문을 손상시키는 원인들. 위장의 점막문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폭식과 과식, 급한 식사입니다. 폭식이나 과식, 그리고 급식과 야식 등은 위장 점막과 위장 근육에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부담을 줘서 분해되지 못하는 음식 찌꺼기, 즉 미즙을 만듭니다. 미즙은 위장관 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위의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부패한 물질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소화효소는 음식 표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느라 음식물이 큰 덩어리째 위장으로 내려오면 다 분해되지 못하고 미즙이 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성된 독성 미즙과 병리적인 세균들이 위장 점막의 문을 손상시켜 미들존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식후에 4시간만 지나도 속이 비어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찌꺼기 타령이냐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발효 부패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 예로 순대를 먹고 체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트름할 때마다 순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는 위장에 아직 소화되지 않고 부패에 발효된 순대 미즙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식이나 과식, 급식, 야식은 위장병의 주범입니다. 위장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고 뇌하수체는 부신피질을 자극해 스트레스성 호르몬 같은 인자를 분비합니다. 이러한 인자들은 위장의 문을 깨트리고 점막에 있는 비만세포의 양을 늘림으로써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만들어 염증이나 속쓰림, 통증 같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화학약품이나 독소가 함유된 물질의 지속적인 섭취도 문제입니다. 식품 첨가제로 흔히 쓰이는 방부제, 살충제, 화학조미료, 포백제, 농약 등을 위장 점막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점막문이 훼손됩니다.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면역 억제제, 경구 피임약 같은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위험이 생기는 것도 화학약품으로 인해 점막문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음과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위장 점막을 잘 손상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독소는 간장에 빠르게 유입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간장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은 점막을 직접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설사나 복통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이처럼 직접적인 자극으로 위장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간장의 대사 기능과 해독 기능을 손상시켜서 다량의 산화질소를 만듦으로써 위장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담배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는 타르 때문입니다. 타르가 얼마나 독한지는 살충제로 활용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르는 담배가 연소할 때 작은 입자 상태로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 점막의 선모 상피세포와 허파과리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르는 흡연 중에 공기를 타고 위장으로 유입되거나 폐로 들어간 뒤에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는데 상당량이 위장 점막으로 가서 호흡기 점막을 파괴하듯 위장 점막의 문을 손상시키고 점막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다음은 비만세포의 광입니다. 비만세포는 살을 찌우는 세포가 아닙니다. 피부나 혈관, 위장 점막의 분포에 점액물질의 분비,
혈류 조절, 위장 운동과 면역 기능의 활성화, 혈관 형성 등을 돕습니다. 낮은 혈압을 올리고 점막세포의 투과성을 조절해서 흡수가 잘 되게 하고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혈액 응고를 막는 등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도우미 세포입니다. 그런데 비만 세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장이 망가집니다. 비만 세포는 앞서 말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히스타민과 헤파린 같은 물질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비만 세포가 많아지면 이런 물질도 덩달아 과잉 생성되어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고 위장에 염증을 발생하게 합니다. 또한 점막문을 손상시키고 미들존을 오염시켜 전신질환을 유발합니다. 비만 세포가 증가하는 원인은 분노 같은 스트레스, 독성물질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염증성 장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위장점막의 상피세포는 지속적으로 생성, 증식하고 사멸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성장과 사멸, 이 사이클이 지나치게 빨라져 전체적으로 점막이 약해지거나 노화나 촉진됩니다. 이렇게 점막 상태가 약하면 만성염증이나 궤양, 위암이 진행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다음은 활성산소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는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이 불안정하거나 산소가 때맞춰 활용되지 않으면 잉여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산화란 쉽게 말해 쇠가 녹슬는 현상입니다. 쇠가 녹슬듯 활성산소는 세포문, 세포막과 내용물, DNA를 산화시켜 정상 기능을 변형시킵니다.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잘 안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유발됩니다. 활성산소는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염증성 장질환, 알코올 등에 의해 잘 발생됩니다. 발생 기전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산소로 연소시켜 움직이는데 휘발유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되어 불완전 산소가 다량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섭취한 다양한 영양물질을 세포에 저장했다가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불량 휘발유처럼 세포에 저장된 유기화합물이 불량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완전 대사되지 않아 다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불량한 유기화합물은 바로 담독소로서 오염되고 변형된 영양물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물질로 구성된 혈액을 받은 세포들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썩으면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은 위장 내 혈액 공급의 장애입니다. 위장은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심장의 상태는 위장의 기능과 직결됩니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스트레스로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위장에 따뜻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위장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위장 내 산소 결핍, 장막 문 손상, 점막 재생 기능 저하로 만성 위장병이 진행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위축성 위염도 스트레스와 심장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로 소화 흡수되지 않은, 배설도 되지 않은 음식의 잔여물이 부패한 것입니다. 가래같이 탁하고 걸쭉해서 가래 담자를 씁니다. 플라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낀 음식의 노폐물에 세균이 번식해서 만들어진 플라크는
담감에어 비슷합니다. 끈적끈적한 플라크의 혈중의 칼슘, 인 등이 달라붙어서 염증과 치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 물질이 담에 의해서 돌같이 굳는 게 바로 담적 증후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 위는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로 식사량은 배가 70에서 80% 정도 부른 정도가 좋습니다. 이처럼 소식하려면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333 식습관을 잘 지키면 며칠만 지나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33 식습관은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하고 한 입에 30회씩 침을 섞어가며 꼭꼭 씹어서 30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담적증후군 환자는 40에서 50번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강질병을 예방한다. 침이 살균작용을 해서 잇몸병을 예방합니다. 영양물질을 잘 흡수한다.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고 소화효소가 잘 섞이면 영양물질이 쉽게 흡수되어 오모의 영양 상태가 좋아집니다. 마른 사람이나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식습관입니다. 위장병이 줄어든다. 음식물을 잘게 흡수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 위 건강에 좋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담적이 생겨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하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얼굴 미용에 매우 좋다. 빨리 먹으면 안면 근육, 연골과 치아 등 얼굴에 있는 각 기관이 퇴하고 약해져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 유지에 좋다. 씹는 근육이 무력해지면 안구의 수정체 조절 기능이 떨어져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이의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풍과 치매를 예방한다. 씹을 때 아래턱 근육이 혈관을 자극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에 매우 좋다. 치매는 다양한 호르몬과 15종류의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히 과산화효소는 활성산소를 분해하고 음식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치매 음식물에 니트로소아민, 황곡곰팡이,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의 독성을 분해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과 삼키는 반사작용이 감퇴합니다. 꼭꼭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목매임과 살해도 덜하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장 운동이 약해서 변을 밀어내지 못하고 직장에 담고 있는 이완성 변비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오래 누워있는 환자, 허약 체질인 사람, 대장이 처진 대장 하수가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근과 직장, 항문 근육, 골반조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배변 시에 힘들고 며칠 동안 변을 보지 못해도 불편할 줄 모르며 왼쪽 복부에 딱딱한 변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변비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을 2컵 정도 마시고 운동을 한 다음 식사 후에 배변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음식, 대장의 점액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 대장 운동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음식을 이용합니다.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음식은 섬유소가 많은 채소와 과일, 양배추, 삶은 고구마와 감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 흑설탕은
대장의 분비를 자극하고 식전에 찬물과 찬 우유를 마시면 반사적으로 대장 운동이 일어나 배변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운동은 아침과 식후에 가장 활발합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10분 정도 변기에 앉아 배변하도록 노력하고, 변비가 심하면 일시적으로 설사제를 사용해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곤증은 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식곤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곤증은 주로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이 보내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고 손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간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간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피곤이 엄습하고 저녁이 되면 간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져 잠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 후에 30분 정도 잠을 자는 것은 간 건강에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음이나 과로가 잦은 사람은 식곤증이 흔한 것도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 기능 저하는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 아니라 간 대사의 기능, 해독 기능, 간의 활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대처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경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팔뚝 안쪽에 장문혈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가볍게 눌렀다가 뗀 뒤에 5초 후에 다시 누르는 식으로 지압을 하고, 무릎 옆에 곡천혈을 아침, 점심, 저녁에 10번씩 꾹꾹 쳐주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 하면 졸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쓰러지듯 잠들거나 온종일 기면증 같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식곤증의 주요 원인으로 담 독소를 제시합니다. 평소에 위장에 담적이 심하면 식사할 때마다 부패한 담 독소가 위장에서 넘쳐납니다. 이것이 뇌에 파급되어 머리가 혼탁해지면서 식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취와 건망증이 식곤증과 함께 발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심각한 식곤증과 함께 구취와 건망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적을 제거하자 구취와 식곤증이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평소에 식곤증이 있다면 식사 후에 절대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잠시 걷거나 산책을 하고 급식이나 과식, 폭식, 육류나 면류의 과잉 섭취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식곤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치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담적 증후군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로 식탁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병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될 음식과 식습관, 위장에 좋은 음식과 섭취 방법을 알아두면 담적 증후군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건강 비법은 바른 식생활에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인기지만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식탁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방부제나 살충제, 항생제, 성장 촉진제,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의학이 식탁 오염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사이 묵묵히 일만 하던 밥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식약동원 이론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고 말한 히포크라테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음식과 위장의 문제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릇된 식습관입니다. 필자는 급식, 과식, 폭식, 야식, 독식을 그릇된 식습관 5종 세트라 말합니다. 급하게 먹거나, 자기 위장 능력보다 많이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먹고 바로 자는 그러한 습관은 위장의 담 독소를 만드는 원흉입니다. 특히 입에서 소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담적 증후군이 잘 생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먹는데도 잘 체하거나 담독소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담적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의 색과 맛,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들은 대부분 가공한 재료들입니다. 유해 여부 논란이 있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대량 생산과 유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식탁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정크푸드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음식점도 식품 첨가물을 듬뿍 넣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화학감미료나 색소, 산화방지제, 방부제나 농약, 살충제 등이 포함된 음식이 바로 독소 음식입니다. 외식을 많이 하는 현대인과 화학적인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육류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불가피해진 대량 생산과 공장식 축산법은 육류의 심각한 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골 마당을 놀던 닭이나 오리, 소규모로 가죽까지 기르던 소와 돼지는 한약에서도 매우 유용한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신선한 고기를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엄청난 약을 투여하고 성장 호르몬과 같은 독성 호르몬을 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닭도 좁은 공간에서 각종 약을 먹여가며 40일 정도 키워 도축하는데 이렇게 자란 닭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두리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 호르몬제, 부패를 막는 화공약품 투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2005년 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축수산업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400톤으로 미국과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와 생선에 쌓인 항생제는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신경 호르몬이 문란해져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차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당뇨병과 아토피성 피부염, 각종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과 자살, 아이들의 ADHD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이미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엄청난 독소로 인한 오염된 식탁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담적 증후군 환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섭취해야 한다면 되도록 조금만 먹거나 데치기, 우려내기, 삶기 등을 통해서 독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잘 체하는 음식입니다. 음식 가운데 성질상 잘 체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위가 약하거나 담적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줍니다. 우선 찰지거나
딱딱한 음식은 담적을 만듭니다. 주로 곡식을 가루낸 끈적끈적하게 반죽해 조리하는 떡이나 국수, 마른 오징어 같은 건어물, 견과류 등 딱딱한 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씹어도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침과 섞이지 않은 채 덩어리채 위에 유입됩니다. 그러면 잘 체하고 위와 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 담 독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글루텐은 소화기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각종 소화장애, 두통, 어지럼증, 구역감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을 함유한 음식은 점도가 높아 소화 흡수 과정에서 수장과 대장에 점착되어 장의 면역계를 손상시키고 병원성 미생물을 증식시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 가운데도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셀리악병 환자가 많습니다. 셀리악병은 영양소의 흡수장애 질병으로 글루텐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글루텐 알레르기가 더 많습니다. 셀리악병의 증상으로는 설사와 변비, 구토, 속쓰림, 피로, 근육통, 저혈당증, 습진, 여드름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담독소를 잘 만든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밀가루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방부제나 살충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에 민감한 사람이나 심한 담적 환자는 되도록 빵이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위암이 많은 이유는 매운맛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매운 음식은 암이나 담적 같은 응어리 질환에 오히려 유익합니다. 최근 캡사이신 성분이 암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납니다. 이것은 매운맛이 발산하는 기운 때문입니다. 매운맛이 퍼뜨리는 기운은 담적이나 종양 같은 덩어리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위 점막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매운맛은 담적이나 암질환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짠 음식입니다. 절임이나 젓갈 등 염장 음식처럼 지나치게 짠 음식은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혈관 내로 빨아들여 혈관의 압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비만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위 점막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나친 짠맛은 위에 좋은 체액을 흡수해 단단한 결정체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담적이 더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인체에는 나트륨과 염소를 대신한 물질이 없어서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신경 절달 문제나 고혈압,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의 해독 정화 기능은 위장의 불결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담독소 생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특히 적당히 짠 음식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맛을 좋게 해서 해독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깊은 바다나 높은 산에서 생산된 깨끗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단 음식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긴장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어 한의학에서는 위경련 환자에게 흑설탕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맛의 이런 장점에도 지나치게 단 음식은 위장의 근력을 무력하게 하고 위장 내 음식 미즘이나 체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담적 형성을 촉진합니다.
설탕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 위산 분비를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미들존을 투과하는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되고 위장의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장에 나쁜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쌓이고 체중이 증가하며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연의 단맛은 괜찮지만 지나친 인공의 단맛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적 증후군의 치료와 예방은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밥도 4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해독과 소화 기능이 있는 침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병이 유발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진밥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탁 문화를 가정에서 직장으로 넓혀 가야 합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을 재촉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탁에서 대화하며 여유있게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맞게 먹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다. 식사량은 개인차가 있어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위의 크기를 자신의 발 정도로 하고 생각하고 배부른 느낌에 약 80%만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위장에 많은 음식 노폐물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습관적으로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장 비만이 심하고 담적이 맷돌같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잠들기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음식 섭취를 끝내고 적어도 식사 후에 3시간 안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찌거나 삶아서 먹는다. 위는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담적 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롭습니다. 고기를 삶아서 먹으면 기름이 제거되어 지방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고 담배를 끊는다.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활성산소는 위장 점막을 깨뜨려 많은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 미들존의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만으로 부족하다면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추가로 복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